한국교회를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를 만나봅니다. 교회 탐방 믿음의 행진. 오늘 이 시간에는 카페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새신자에게 향기로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새로운 교회 최혁기 목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시작할 때에 교회 공간이 아닌 카페 공간에서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예, 특별히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유가 있으신지 또 교회 소개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신촌에 작은 카페를 빌려서 2013년 1월 6일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기존 교회보다는 카페가 네. 젊은 세대에게 조금 더 맞고 그렇죠. 또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소통 중심의 그런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목사님 카페 교회를 시작하는 분들을 보면 분명한 목적성이 있더라고요. 네네. 계기라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제가 교육 목사로 좀 다른 교회들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 청년들을 예배를 인도하는 데 보니까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과 어떤 소통이나 나눔을 소그룹에서 하고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렇죠. 바쁘기도 하고 또 소그룹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런데 한번 몽골 단기 선교를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밤에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자기의 간증과 나눔을 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배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할 때는 교회 안에서 예배를 짧게 드리고 그리고 후에 청년들과 함께 나눔을 좀 하는 그런 형태로 카페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분리개척이라 그럴까요? 분리개척이라 그럴까요? 네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상황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제 필요에 의해서 예전 같으면 로컬 처치로 머물면서 그렇죠. 교인들한테 이 장소에 교회가 있으니까 이 시간에 맞춰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일방적인 어떤 교회 모델이었다면 저는 이제 반대로 이제는 목회자가 교인들이 있는 가까운 지역으로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꼭 건물을 인수할 게 아니더라도 건물을 빌려서라도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병원을 빌리기도 하고 회사 사무실을 빌리기도 하고 학교를 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배 공동체들을 세워나가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좀 자리를 잡고 힘을 얻게 되면 그 후에 카페를 인수할 수도 있고 운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럼 장소는 같더라도 공동체별로 예배 시간이 다르고 그렇죠. 또 모이는 어떤 그룹의 어떤 형태가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고 그렇죠. 지역이 세대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면은 목회자 수급 문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7개 공동체면은 지역도 여러 군데로 그렇죠.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목회자 수급 문제. 저희가 보통 이제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사실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대와 장소를 좀 바꿔놓고 이동 동선의 시간만 고려한다면 제가 다 다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만 예배를 국한하지 않고 주중에도 또 토요일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잘 조율해서 모든 공동체를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이제 적은 수, 20명 이상 넘지 않기를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계획하신다 그랬는데 숫자가 적다 보니까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관계가 친밀할 것 같고 성도들의 문제들을 속속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면은 어떠세요, 목사님? 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이게 1년, 2년, 3년 나눔을 계속하다 보면 그 청년들이나 그 지체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한 꿈까지도 너무 잘 알게 되고 그에 맞춰서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들의 소개를 할 수가 있고 또 함께 신앙 공동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비전을 꿈꾸고 또 같이 어떤 일자리를 같이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같이 나가게 되니까 너무 좋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떨어져 있다 보니까 서로 회의를 한다든지 모여야 될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그걸 소통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교회가 좀 쉽게 가야 된다. 또 좀 심플하고 단순하게 가야 된다. 또 재밌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토를 갖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오프라인에서 회의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맞아요. 회의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는 반대로 회의를 없애라. 대신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SNS를 활용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회의들을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 그렇게 접근해서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년들이 이제 카페를 창업할 수 있도록 또 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선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떻게 그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목사님 네. 소개해 주시죠.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된 건데요. 청년들과 깊이 있는 나눔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의 어떤 어려운 점, 네. 또 힘든 점 예. 이런 걸 너무나 절감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공감하다 보니까 이걸 좀 도와주면 되지 않을까? 공동체가 함께 좀 십시일반으로 좀 도와주면 어떨까? 이런 네. 생각이 들게 되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청년들이 갖고 있는 비전, 꿈 이런 것들을 같이 모아서 사역팀들을 조직하게 되고 네. 이 사역팀들이 교회 안으로만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좀 플로잉되면 좋겠다라는 네. 그런 가치 아래서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정말 전문적으로 잘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비즈니스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그 청년 이름으로 사업자 번호를 내고 같이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네. 교회 공동체가 돕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도 그런 거죠. 카페도 지체가 카페 운영에 대한 어떤 꿈을 품고 있다면 네. 공동체가 함께 도와주고 조금만 집중해주면 단골도 대주고 홍보도 해주고 그렇죠. 같이 움직여준다면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처럼 예, 예.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이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데는 이제 공동체의 어떤 지대한 영향력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 보통 이제 카페 교회가 사실은 이렇게 유행처럼 한번 왔었거든요, 네, 목사님. 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 첫 번에 그 어떤 마음, 목적을 잃어버리고 네, 네. 나중에 이렇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렇죠. 네. 이 카페 교회를 시작할 때 어떤 목사님은 분명한 철학이라 그럴까요? 네. 또 비전 네. 또는 분명히 이것만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된다. 뭐 네, 이런 네. 것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목사님? 카페교회가 예. 사실 겉으로 봤을 때는 카페인데 예. 실제로 안에 들어갔을 때는 전통적인 예배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고 그렇게 뭐 안과 밖이 전혀 다른 네. 그런 형태로 많이 존재했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카페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 전통적인 교회도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보통 네. 보면 상가 건물 계약해서 뭐 바로 아직 공동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목회자가 혼자서 그걸 유지하고 감당하고 그렇죠. 진행하고 그렇죠. 카페는 심지어 운영까지 하고 맞습니다.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인 거죠. 예. 공동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한데 공동체. 그래서 저희는 사람. 처음부터 예, 그 카페를 대관하고 빌려서 네. 예배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예. 그렇게 해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가 어느 정도 힘이 될 때 네. 그때 가서 카페를 인쇄도 듣지 않는다. 아. 그리고 목사님이 카페의 운영자로 바리스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목사님은 목회를 하는 쪽으로 가고 목회를 하고. 그 공동체 지체 중에서 그런 능력과 탤런트를 가진 친구를 이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데 세워주는 네. 예. 그런 역할로 포지션이 좀 된다면 카페계의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지 않을까 예. 생각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전후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에는 전에는 이제 만들어 놓고 와라. 그렇죠, 그렇죠. 사람은 네. 또 기존 교회랑 뭐 별다른 게 없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네. 목사님 카페 교회는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네, 네. 또 사람을 먼저 공동체를 만드는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있지 않나 네, 네. 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비전이 궁금하고 네, 네. 말씀해 주시면 함께 중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저희가 이제 외부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최근에 네. 중요한 이슈는 대안학교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네. 그래서 초등 과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대안학교가 사실은 수업료가 많이 비싸요. 예. 그리고 또 대안학교 아이들을 또 좀 맡아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반값 수업료로 또 네, 또 아이들을 7시까지는 좀 맡아줄 수 있도록 방과후 네. 수업처럼 예. 그렇게 해주고 또 여기서 좀 특별한 미션 스쿨처럼 또 가고 또 그들에게 리더 교육을 좀 시키고 성품 교육을 시켜서 네. 그들이 차세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안학교 사역에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함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 안 되냐, 네. 된다, 왜 아니냐, 네.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도전한다면 네. 목회에도 귀한 장이 열리지 않겠느냐, 네. 또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